2019년 1월 유튜브를 시작해서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작품들을 보고 리뷰를 하며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지만 영상에서도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 영상에서 풀어보며 2019년 어퍼컷이 뽑아보는 최고의 드라마들을 선별해 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한드와 미드, 영드, 나라에 대한 구분 없이 2019년 론칭한 작품이 기준이고, 마인드헌터처럼 2019년에 두 번째 시즌을 출시한 작품은 이 시즌만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작품성과 연출, 시나리오와 같은 전문적인 평가를 떠나서 순전히 저희 개인적인 취향으로 이루어진 리스트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오리지널 드라마 웨이는 사위로부터 버려진 주인공이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인 자동차를 찾으러 여자친구와 여행을 떠나는 로드무비 형식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특징은 시원한 사운드와 빠른 컷 편집으로 드라마의 진행을 매우 빠르게 유지시켜주며 이야기가 긴장감 있게 흘러갑니다. 넷플릭스의 빌어먹을 세상 따위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지만 웨인이 빌어먹을 세상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싶은 부분은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역들의 매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동네 히어로 웨인, 진짜 성격이 지랄맞은 웨인의 여자친구 델, 두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변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 매력이 넘쳐 흐릅니다. 델의 아버지는 그냥 딸에게 손찌검을 하는 나쁜 아빠인 줄 알았지만 나름 말 못할 사정이 있었고, 멍청한 쌍둥이 오빠와 매력과 간지가 넘쳐 흐르는 악당들,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보게 되면 엄청난 환호성을 지르게 만들어주는 경찰서장. 이렇게 이 드라마는 회차가 거듭될수록 캐릭터의 정을 붙이며 보게 되는 드라마입니다. 10개의 에피소드가 편당 30분 분량이라 부담스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하셨다면 한번 시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조선시대에 좀비가 나타난다면 이라는 간단한 설정으로 시작된 드라마이지만 이 드라마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생각 이상으로 진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극에서 나왔던 관료주의와 출신에 대한 차별, 그리고 굶주림과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당시 천민들의 모습이 이 드라마에는 정말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좀비에 대한 연출은 당연히 좋고,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칭찬할 때 다음 시즌을 위한 떡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좀비를 연기하신 분들에 대한 칭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의 미술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드라마가 공개되면서 해외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은 드라마에서 인물들의 복장이었습니다. 특히 계급이나 신분에 따라 다양한 갓을 쓰는 것에 외국에서 좋은 반응이 나왔고, 당시 천민들이 살아가는 집에 대한 표현도 이 드라마가 가장 연출을 잘했습니다. 다른 사극을 보면 천민들이 사는 집치고는 솔직히 너무 크고 넓었습니다. 그러나 킹덤에서는 정말 그 당시 천민들이 살았던 집이 사실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외국 좀비 장르에서 볼 수 있었던 여러가지 클리셰를 파괴하고 배경을 현대가 아닌 조선시대로 옮겨놓아서 정말 신선하고 한국 좀비 장르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리지널 설정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기묘한 이야기는 전체 시즌으로 평가를 한다면 사람에 따라 평가가 조금 나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 론칭한 시즌3는 하나의 시즌만 평가를 하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기존 작품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 2시즌을 보면서 인물들에 대한 정을 쌓아왔던 분들이라면 더스틴과 수지의 노래에서 어깨를 들썩거리며 왜 우리가 이 드라마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Look at what you see. The answer to a never-ending story. 1시즌은 정말 긴장감이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서스펜스를 착실하게 쌓아가며 진행이 되었지만, 이런 긴장감이 시즌이 지날수록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일레이븐이나 더스틴, 스티브와 호퍼 서장까지 이런 매력적인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이 드라마의 재미를 느끼는 것은 충분했습니다. 다음은 디즈니 플러스의 만달로리안입니다. 이 드라마는 스타워즈 팬보이들의 유일한 희망이라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에 개봉된 스타워즈 영화가 너무 최악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달로리안은 스타워즈 오리지널 작품의 분위기와 스파게티 웨스턴 장르의 느낌도 잘 살려서
이 드라마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잘 연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베이비 요다인데요. 이 아이가 요다의 자식은 아니지만 편의상 많은 분들에게 베이비 요다로 불리고 있는데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이 드라마를 아이언맨으로 유명한 존 페브로가 연출을 했는데 스타워즈만의 특징을 정말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잠시 주제를 벗어나서 저는 이번 스타워즈 영화가 망칠 줄 알았습니다. 미드 로스트를 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쌍제이 감독이 초반에 떡밥을 풀어가면서 흥미를 끌어모으는 연출은 정말 뛰어나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개연성 있게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것은 욕이 나올 정도로 엉망입니다. 하지만 만델로리안의 존 페브로는 그럴 일이 없죠. 믿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명한 셰프와 아나운서인 터너 부부는 아들이 태어나고 13주 만에 아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인형을 살아있는 아이라고 착각하는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움직이지 않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아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보모를 고용하고 이 집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플 TV 플러스의 서번트는 식스센스의 감독 나이트 샤말란이 연출한 드라마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오컬트나 스릴러 장르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완벽하게 취향에 맞으실 겁니다. 고전 서스펜스 장르에서처럼 불안감을 천천히 쌓아가며 주인공이 미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일어나는 일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사건이 점점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더욱 깊게 빠져갑니다. 잔인한 장면이 나오지는 않지만 상황과 효과음으로 사람을 소름 끼치게 만들고 배우들의 연기 또한 정말 훌륭합니다. 아직 아메리카 호러스토리 9시즌을 보지 못해서 이번 연도 출시한 호러 장르 중 최고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딱 한 편만 보시면 저를 욕하면서 잠도 안 자고 계속 이어보실 거라 장담합니다. 5위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더 보이즈입니다. 처음 드라마가 공개되었을 때 히어로 장르 영상물이 말 그대로 쏟아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더 보이는 내용면에서 이런 히어로 장르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히어로가 아닌 빌런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며 드라마의 세계관에서 히어로라 불리는 자들에게 대항하며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다소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계급과 사회에 대한 저항을 담고 있지만 이것을 연출하는 방식이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신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괴망측한 별의별 짓을 다하는 홈랜더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대중을 설득하는 홈랜더의 두 얼굴을 보며 많은 분들이 열광하는 마블의 히어로에게도 여러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이 드라마가 국내의 웹툰이나 원펀맨과 설정이 비슷하다며 표절이 아니냐는 물음을 많이 받는데 더 보이즈는 원작이 있습니다. 2006년에 발간된 코믹스가 원작인 작품입니다. 시즌1이 공개되며 정말 많은 화제를 모았고 2020년에 시즌2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남성분들에게는 상당히 화제가 되었던 작품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살색의 감독 무라니시가 4위입니다. 이 드라마는 정말 독특하고 재미있습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인 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담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욕심과 과욕, 서로를 질투하고 견제하며 추악한 짓을 벌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치열하고 전쟁터와 같은 당시 80년대 AV 세계를 주제로 하고 있기에 이 드라마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이 실존 인물입니다. 남들은 부끄러워하는 부분을 공중파 카메라 앞에서 자신있게 드러내는 쿠로키 카오루. 지금이야 AV 배우가 공중파에 출연하는 경우가 몇 번 있지만 이때는 많은 논란과 사건 사고가 존재했고 그런 이야기를 드라마에서 담고 있습니다. 무라니시라는 감독이 실제 드라마에서처럼 마냥 좋은 감독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고 드라마에서도 극적인 연출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 다소 무라니시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그냥 대충 넘어가는 연출이 존재합니다. 일본색이 상당히 강한 작품이라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작품은 무려 한국어 더빙이 되어 있기에 한국의 뛰어난 성우분들의 연기를 감상하며 보신다면 이런 일본 특유의 감정이 싫으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더빙으로 보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호롤 단신 외로운 과부야. 국유철도에서 일하던 남편을 못 잊고 외로워서 울고 있어. 그때 남편의 상사가 찾아오는 거지. 마음이 끌린 부인, 당신은 그를 받아들여. 3위는 우리나라 드라마 동백꽃필 무렵입니다. 제가 동백꽃에 대한 리뷰는 너무 많이 올려서 짧게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최고의 장점은 수십 번 말한 것 같은데 균형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단순한 멜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휴머니즘 가득한 사람 이야기를 보여주다가 주인공의 로맨스로 넘어가는 도중에 순식간에 소름이 끼치는 스릴러로 전환이 됩니다. 보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 이런 순간적인 장르 변화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옹상 골목의 일상을 보여주며 티격태격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연출되다가 주인공이 툭 던지는 대사로 로맨스 분위기로 전환을 하고 순식간에 생각도 못한 곳에서 이 드라마의 연쇄살인범 까불이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멜로를 싫어하시는 분들, 한국 드라마가 지시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 드라마를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긴 설명 없이 딱 1화만 보시면 감이 올 거예요. 이 드라마 장난이 아니라고. HBO 드라마 체르노빌은 많은 분들이 1위에 올려놓았을 드라마라 생각합니다. 믿고 보는 HBO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드라마의 연출은 미쳤습니다. 실제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 당시 그때의 인물로 사건을 되돌아보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마지막에 가서 발전소가 폭발하는 것이 아닌 드라마 시작과 동시에 발전소가 폭발을 하고 소련 정부가 사건을 은폐하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든 피해를 막으려는 관계자들, 방사능에 노출이 되는 주민과 피해자를 모두 보여주며 그 당시 사건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이 드라마를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그분들이 말하시는 것처럼 이 드라마의 이야기가 모두가 아는 뻔한 사건을 다큐멘터리처럼 연출을 하다 보니 체르노빌 사고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본다 해도 결과가 뻔하게 예상이 되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그런 뻔한 흐름에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사능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연출. 그 당시 그 시절에 자신을 희생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감동.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정부에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점점 피폭되어가는 안타까움 등 이 드라마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드라마를 보고 나눠야 할 이야기도 정말 많은 드라마입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하지만 소련이 배경인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영어를 쓴다는 유일한 오게티가 한 가지 존재합니다. 드라마가 5부작이지만 1화에서 5화까지 감상을 하신 후에 1화만 다시 본다면 정말 한 장면 한 장면 많은 부분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와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6부작 드라마라 생각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어퍼컷이 선정한 2019년 최고의 드라마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워싱턴과 콜로라도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연쇄 강간 사건을 수사하는 두 형사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이 두 명의 형사가 우리에게 유전으로 유명한 토니 콜렛과 그 땅에는 신이 없다와 워킹데드에 출연한 메릿 웨버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불같은 성격의 마스무센과 차분한 성격의 카렌 듀발을 각각 연기했는데 이 둘의 케미가 정말 좋습니다. 연기를 주목해서 보기보다 이 둘의 목소리 톤에 집중을 해보시면 정말 작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연기를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체르노빌보다 높게 평가한 이유가 방사능이라는 물질이 물론 생각 이상으로 무서운 물질이라는 걸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되었지만 이 방사능에 대한 위험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서 나온 성폭행 피해자들이 수사를 하면서 겪게 되는 상처들과 어려움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나 내 주위에 이런 일을 겪게 되는 사람이 생긴다면 내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감싸 안아야 하는지 모든 것이 이 드라마에 담겨 있습니다.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보면 두 형사를 통해 진행되는 수사물인데 드라마의 첫 화는 말이라는 아이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를 밀도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화가 정말 답답하고 암울한 고구마인데 꾹 참고 2화를 보기 시작하시면 정말 재미있게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이런 답답했던 1화의 모든 부분이 극적인 감동으로 보상을 해주니 꼭 마지막 화까지 놓치지 말고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제가 뽑아본 2019년 최고의 드라마였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들 이외에 플리백, 타인은 지옥이다,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등 여기서 이야기 못한 드라마들도 정말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재미있게 보셨던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드라마가 있다면 리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퍼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